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시크릿 앞부분 리뷰했고요. 뒷부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 성공 비결부터 정말 부자들 20몇 명을 인터뷰한 책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1조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공했는가, 그들의 성공 법칙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마인드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억만장자의 습관을 이 책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우선은 막 도전하고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용기를 기르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자, 억만장자는 무한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무한계 인간의 마인드를 장착하며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계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대요. 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은 먼지 같은 존재며 삶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해요. 이 우주에서 이 긴 역사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아주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땅바닥을 걷고 있는 개미가 저쪽 길로 가면은 무서운 길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라고 하면서 맨날 같은 길만 왔다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우습겠죠.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고 이 역사 속에 정말 한 점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거 아닌데 너무 두려워하면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업에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무지로부터 비롯된다고 해요.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생깁니다. 축적된 경험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지같이 연습을 많이 하면 완벽한 실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더 멀리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다섯 번째, 인생 자체를 모험과 도전으로 생각한다. 모험하기 싫어, 도전하기 싫어가 아니라 인생은 모험이야. 인생은 도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자,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지만 도전 모험 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쿠션 같은 걸 늘 장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했지 라고 할 수 있겠죠.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 가지로.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경험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기업보다 나쁜 기업에서 일하는 편이 배울 게 많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배우게 되니까요 라고 합니다. 별표할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봐서 실패하고 안 좋은 사람 만나서 나쁜 사람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모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잘 안 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다음 일로 넘어가야 해요. 앞으로 잘 될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된 일을 많이 생각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어. 내가 그때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을 갔어야만 했어.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야만 했어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실수를 하는데 과거를 계속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후회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다음 스텝으로 가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집안이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과거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뭘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하센 프라츠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면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고 걷다가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 그만 보시고 앞을 보는 우리 공주님, 왕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 게이츠를 다들 부러워하죠. 돈도 많이 벌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윈도우 1.0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윈도우 2.0도 완전히 실패했죠. 윈도우 386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빌은 윈도우 3.0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윈도우 저는 윈도우 97? 97부터 기억나고 그 전에는 윈도우가 있었나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워낙 비싸서 사지도 못했고 컴퓨터가 저렴해지고 보급이 되면서부터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었죠. 빌 게이츠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억만장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기만의 방식을 택하고 자기만의 규칙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순응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순응한다라고 합니다. 말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재들의 특성이 수능 지수가 0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그들은 수능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합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지도 않는다. 억만장자는 세상에 따를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유행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유행이 오지 않은 것을 공부하고 분석합니다.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개발한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도 컴퓨터를 쓰지 않는데 혼자 그런 걸 개발합니다. 학교도 때려치우고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어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는 훌륭한 개인주의자라고 합니다. 집단주의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막 가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고로 본인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합니다. 남한테 야 이 사업하면 좋겠니? 야 이 투자하면 성공하겠어? 라고 물어보고 다니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들은 반항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과 갈등을 빚고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하신 분들도 지금부터 조금만 이런 마인드로 바꾼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죠. 네. 여기 요 사례가 이제 그랬던 얘기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불행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대로 살다가 불행해진다면 이건 순전히 그들의 말을 들은 당신 잘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잘 안 돼도 후회가 없죠. 근데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야, 너 때문이야.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너무 슬프죠. 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누구나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잠이 쏟아지고 병에 걸리고 아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안 피곤해. 너무 신기하죠. 자기가 하는 일이 싫고 그곳에 있는 게 싫다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비참한 기분이 들거나 덫에 걸린 듯한 느낌 때문에 병이 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정말 아프고요.
정말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기 정말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제가 감기 걸려서 막 말을 못 하거나 막 아파서 이러고 있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 병원에 올해 1년 동안 병원을 거의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아서.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잠도 정말 많이 못 자는데도 건강합니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도 돈을 주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1000명 구독자에 4000시간이 되지 않으면 10원도 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재밌게 했어요. 좋으니까. 근데 돈을 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네. 돈이 없어도 재밌고 주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억만장자는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제 돈 관리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요. 금융과 회계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금융과 회계를 남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금융과 회계를 몰라요 라는 억만장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 주변에 많은 부자들 만났지만 이 숫자에 정말 밝아요. 정말 천재적이에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좋아지게 된 거죠.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너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때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운영적인 관점과 재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손익계산서를 보고 대차 대조표를 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숫자를 계속 보다 보면 누구나 잘하게 됩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궁금한 거는 이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서 배워가면 돼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하고 있는 차오더왕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독학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부자들도요, 독학으로 많이 익혔습니다. 학원 다녀서 익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수능 만점자 보면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기본을 가지고 혼자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영재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영재들의 특성이 학원 많이 안 다닙니다.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과외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고 부족한 것만 조금씩만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도 강의를 많이 듣고 누구한테 1대1로 배운 게 아니라 독학을 하다가 모르는 것만 이렇게 추가해서 배우는 식으로 한 분들 되게 많아요. 물론 롤모델이나 스승님은 다 있었습니다. 차오도왕은요, 어디서든 스스로 노력하기만 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본이다라고 해요. 그는 계속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성공에 한계가 올 거라고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성공에 한계가 올 거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CEO들끼리 하는 조찬 모임도 있고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계속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저도 그래서 번 돈의 상당수를 제가 또 교육받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가르침을 받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관계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토대라고 해요. 인맥은요,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자. 자, 시간과 노력에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돈도 투자하세요. 돈만큼이나 확실하고 직관적인 건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되게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쓰면 상대방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만날 때마다 막 좋은 선물을 줬다거나 기억에 남는 걸 챙겨준다거나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요,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믿는다면 혹시 우리가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하다가 뭔가 잘 안 맞고 이럴 때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억만장자들의 특징은요, 운동과 더불어 독서에 규칙적인 시간을 쏟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책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날마다 꾸준히 하는 습관으로 독서를 꼽았다. 여러분, 자산이 1조 이상의 사람들이 날마다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보통 출근하기 전이나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 저는 자기 전에 읽는 편이거든요. 저는 야행성이니까.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속독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조를 번 사람도 이렇게 책을 보는데 1조를 못 번 우리는 당연히 책을 봐야겠죠. 이 사람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돈에 대한 책, 사업에 대한 책만 볼까요? 아니에요. 최고의 성과를 올린 이들의 전기를 많이 읽는데요. 위인전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책도 많이 읽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책을 읽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고 그 사람이 어떤 역경을 뒤덮고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실전, 경험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피터 하그리브스도 젊은 시절에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을 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에 지출을 제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절약을 기본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사업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쓰는 거를 아끼는 것보다 버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을 한대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것보다 버는 게 우선인데 그렇다고 돈을 막 다 써버리고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돈 쓰는 일에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지금도 수입의 극히 일부분만 소비한다고 한다라고요. 파리소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좋아한다면 쓰지 말고 간직하세요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기도 전에 써버립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마 계속 간직하고 싶겠죠. 요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실컷 긁어놓고 월급날에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남아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돈아 고마워. 100만 원이나 들어왔구나.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소중히 10,000원이 남았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쥐꼬리만한 월급 다 써버려야지. 여행이나 가버려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하고 다 써버립니다. 자, 성공하는 방법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요? 10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100억 달러짜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기업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준 사람, 스마트폰을 만들어준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이 집을 지어준 사람들 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우리가 지불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자, 10억 달러를 벌려면 1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10% 정도가 남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 원짜리를 팔아야 합니다. 10억을 벌려면 100억을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업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지 무한계로 키워갈수록 무한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자들, 막 설립자, 그룹 회장,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한 다국이 스프 저자부터 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까지 이 책에 어마어마한 추천사를 썼습니다. 남과 다른 목표, 끝없는 열정, 스마트한 습관으로 부자 되는 법, 억만장자 시크릿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